근데 제일 화가 나는 거는 되게 비싼데 맛도 없는 식당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편의점 같은 거는 저희 지금 TV가 없는데도 TV세를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스 살고 있는 스위스 브로콜리입니다. 저는 스위스 독일어권에서 2012년부터 살고 있고요. 스위스 남편과 결혼하여 이곳에 정착하고 있는 한국 교민입니다. 이번에는 스위스에 살면서 좋지 않았던 점을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거는 비싼 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양하게 주제를 다뤄서 어떤 것들이 살면서 저를 불편하게 하는지, 그리고 한국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별로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남의 시선입니다. 생각보다 여기 사람들이 남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 갈 때 슬리퍼 신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차려입는 거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는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남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은 편이에요. 이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매우 잘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단순히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윽하게 아주 오랫동안 쳐다봐요. 그러다 가끔 눈이 마주쳐도 계속 쳐다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여기 사람들이랑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이 자동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지나가다 갑자기 외국인 보면은 눈이 이제 아무래도 가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그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가끔 그 눈빛이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정말 단순히 외모가 다른 사람이니까 쳐다보는 건지 아니면은 좀 나쁜 의도로 보고 쳐다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좀 지그시 쳐다보는 게 있어서 그 시선이 결코 달갑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여전히 불편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데 제가 여기 사람들이랑 외모가 다르게 생겼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이곳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옷을 조금 무채색으로 입는다든지 화려한 패턴이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입고 다니면은 좀 시선이 덜 하기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모는 아시아 사람이지만 여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게 아무래도 옷차림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소매치기에 타겟이 되지 않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웬만하면은 옷을 이제 원색이라든지 보호색 되는 이런 색 입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스위스가 안 비싼 게 없죠. 근데 그 중에서도 생활하면서 가장 비싼 거를 좀 하나 얘기해 보자면은 바로 건강보험인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스위스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듣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어느 회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보험료가 각각 다르게 책정이 돼요. 그리고 한국과는 다르게 피부양자 제도가 아니라서 개개인으로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는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이 자녀들도, 미성년자 자녀들도 각각 개인으로 돼서 보험비를 내게 되는 거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비가 얼마 정도냐라고 하면은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보통 1000프랑이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만약에 1200원이라고 환율을 쉽게 한다 그러면은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기본 옵션으로 제일 기본으로 한다 그래도 한 달에 300프랑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돈이죠. 근데 이 300프랑을 내게 되면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냐? 2,500프랑 이하의 병원비는 100% 자기 부담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이제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커버가 안 되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죠. 그 안 되는 커버 예로 한의원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의원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어깨 결리거나 이럴 때 침 맞고 이러면은 정말 너무 좋거든요. 한번 한의원에 가가지고 이제 침을 맞았어요. 1시간 동안 보안과 침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영수증을 받게 됐는데 170달러 나왔습니다. 한국 돈 거의 한 20만 원 돈이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보험에 포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2,500프랑 또 이하기 때문에 제가 내야 돼요. 그 이외에 치과 스케일링 같은 것도 100프랑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과 같은 거 정기검진 받을 때도 50에서 60프랑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병원에 가면은 이제 욱욱해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비싼 치과는 여기서는 더 비쌉니다. 네, 치과는 무조건 외국에서. 네,
치과 의료 관광이 정말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까운 독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스위스 국경 사이에 있는 치과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해요. 네,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독일 사람들보다 스위스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국경의 병원들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아시아보다 답답할 때가 더 많은 스위스입니다. 저는 처음에 스위스가 유럽이라고 해서 되게 막 외국, 유럽 막 이러면서 약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럽의 나라들도 각각 다르지만 특히 그 중에서 스위스는 더 고리타분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위스 동부 지역에 아펜제 이너호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는 특히 이제 전통을 되게 중요시하고 막 이런 동네여가지고 그 뭐 전통 마을 하면 아펜제를 많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진 동네예요.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지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환장을 노렸어요. 지금이 2020년도인 거를 약간 잊을 뻔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쓸데없는 보수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많은데 지금 스위스가 전체 인구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외국인을 몰아내려는 정당도 되게 우세한 편이고요. 외국인이 스위스에 살려면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비자를 쉽게 내주는 나라도 아니고. 게다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스위스의 젊은 부모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그 자녀한테도 그게 되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그런 언행들도 정말 많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주의를 주면은 그게 인종차별을 나 받아들이는데 생각보다 많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대놓고 인종차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반절은 또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요. 이유도 없고 앞뒤도 없고 그냥 인종차별을 당하는 건데 누구한테 인종차별을 받아야 덜 기분 나쁘고 더 기분 나쁘고 이런 건 없지만 스위스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인종차별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번째는 음식하고 물입니다. 스위스 물가가 비싸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당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돈이 좀 비싸서 그렇지. 근데 어느 정도 비싸냐면 보통 1인에 40프랑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고기 메뉴를 먹거나 혹은 콜라를 마셨는데 목이 좀 더 말라가지고 물을 추가로 시키고 싶다 싶으면은 50프랑, 60프랑은 금방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싼데 맛도 없는 식당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험을 겪고 싶지 않다면 맨날 가던 식당에 가서 같은 메뉴를 먹으면 됩니다. 게다가 스위스에는 길거리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없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물을 이렇게 서서 먹는 거를 좀 안 좋아해요. 그나마 길거리에 있는 음식을 찾으려면 빵에 소세지 끼워주는 그런 핫도그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크레페 정도인데 이런 것들도 관광지 같은 뭐 인터라켄이나 루츠른에 가야지 가끔 보이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그런 음식들도 기본 10프랑임이에요. 이럴 때는 삼각김밥이 정말 그립죠. 전 전주 삼각김밥과 참치 마요네즈를 좋아합니다. 유럽 여행을 한번 가셨던 분들이나 스위스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석회가 많다. 석회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은데 뭐 이제 뼈가 두꺼워진다. 그다음 발목이 이렇게 붓는다. 뭐 이런 무슨 카더라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유럽 사람들은 그 물을 마셔왔었고 딱히 그거로 그냥 질병이 이렇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찝찝한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브리타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 연수기를 쓴다든지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물이 마시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걸 이제 몸에 썼을 때 첫 번째로는 샤워하는 게 있죠. 샤워하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뻣뻣해져요. 그래서 린스를 쓰지 않으면 머리가 이제 바스러질 것 같습니다. 이제 얼굴을 씻을 때도 금방 건조함이 많이 느껴져요. 저는 피부가 지성인 타입인데 여기 살면서 건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실 때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은 괜찮은데 뜨거운 물을 차를 마시려고 그 커피 포트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잖아요. 그래서 컵에다가 이렇게 따르면은 그 석기가 둥둥 떠다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석회가 떠요. 물론 커피 포트를 안에를 매번 쓸 때마다 이렇게 닦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뜨거운 물에서 석회는 더 많이 올라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스위스에 사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친구 사귀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사람들은 오랫동안 알고 사람들끼리만 친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외국인이 이곳에 와서 정말 여기 현지 스위스 사람과 친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좀 쉬운 예로 비교를 해서 좀 표현을 해드린다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만의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그 울타리 밖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 처음에는 되게 막 경계를 하다가 이 외국인이 이렇게 되게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감싸 안아주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울타리에 외국인이 이렇게 얼쩡얼쩡 서 있으면은 뭐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항상 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언제든지 스위스 사람들과 섞일 수 있게 이렇게 막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냥 아무리 그 울타리 안에 외국인이 들어와도 스위스 사람들은 그냥 냅둬요. 친해지려고 해도 덤덤하게 그냥 있습니다. 다시 껴주지 않아요. 그 그룹으로 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외국인이 스위스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15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틀린 말 같지 않습니다. 6번째는 인터넷 배송입니다. 인터넷 배송하면은 한국만큼 빠른 거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아요. 스위스가 EU에 속해 있지 않다 보니까 인터넷 배송에 제약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배송하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위스로 배송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훨씬 더 비싼 배송비와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을 걸려서 받아야 되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라도 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싼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스위스가 마켓도 작고 그 다음에 관세 같은 것도 별도로 처리해야 되니까 아예 배송 자체 하지 않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마지막으로는 스위스 독일어인데요. 스위스는 4가지 언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 다음에 산간지방에서 쓰는 로망슈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유독 독일어권에서만 독일 사람과 다른 독일어를 쓰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스위스 독일어라고 하는 방언인데요. 스위스 독일어를 잠깐 얘기 드리면은 일단 문법이 없어요. 맞춤법이 딱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말 구어예요.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쓰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말로서는 스위스 독일어를 하지만 글을 쓰거나 공식적인 문서 같은 게 나올 때는 반드시 표준 독일어를 씁니다. 이 표준 독일어는 독일 사람들이 쓰는 거와 같은 독일어예요. 근데 문제는 저 같은 외국인들이 스위스에 처음에 정착하자마자 열심히 어학원에 가서 독일어를 배웁니다. 그 독일 사람들이 쓰는 그 표준 독일어를요. 근데 그걸 학원에서 배우고 나서 밖에 나오면은 사람들은 스위스 독일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학원에서 마치 뭘 배웠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지죠. 사실상 외국인은 그럼 2가지 언어를 배워야지 이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게 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독일어 어렵기 때문에 그 스위스 독일어 배울 여력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듣긴 하겠죠, 눈치상. 하지만 말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스에 살면서 안 좋고 불편했던 것 7가지를 좀 정리해서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외국에 사신 분들이라면은 꼭 스위스가 아니더라도 제가 말한 것들 중에 공감이 갔던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외국에 사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